손목에 차고 있던 그 팔찌도 발견이 됐고요. 핸드폰하고 그 사람이 들고 나갔던 거는 다 확인됐습니다. 옷은 차기는 그대로 입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후드티 착용했던 거하고 슬리퍼하고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석 달, 100일 넘게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신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3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문으로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하는데 예. 지문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A 감식 등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감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뭐 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용품들 이게 맞느냐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을 하고 예. 이제 그것도 혹시 이제 조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문 채취가 안 되면 DNA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치아 상태를 확인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문을 확인할 때 보통 치과 같은 데 가면 치아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예, 금리빨을 했는지 그렇죠. 말인지. 그리고 치아의 상태라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확실히 그 사람과 맞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차 부검 결과가 장민환 씨가 맞다는 걸로 이제 확인을 했고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확인하면 DNA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떤 증명을 해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장밀환 씨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배 팀장님, 여기 보면 특이 골절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 특이 골절은 왜 보는 겁니까? 특이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뭐 폭행을 한다든지 그 상처를 입혔을 때 골절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 안 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경찰에서 판단하기는 확실되지는 않지만은 제3자가 개입한 범죄 피해로 보기보다는 어떤 뭐 사고사라든지 아니면 실족사 아니면은 본인이 극단적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걸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이 의원이 말씀한 대로 실제적으로 경찰이 발견할 때에 지문이 가장 좋습니다. 예. 하지만 시신이 오래되면 지문이 없어지니까 DNA 감식도 하고 치아 감식도 하는데 이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류품이 거기에 옷 같은 것도 있고 팔찌도 있고 이런 걸로는 추정만 할 뿐인데 누가 갖다 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현장을 위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100% 확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원에서 국수원에서 이거를 감식하게 되면 DNA, 치아 감식 요걸 하게 되면 거의 100% 맞는데 국수원에서는 아직 요거를 구두로 통보를 했을 뿐이지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 아니고 99.9%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서면 통보가 올 경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검 소견은 나왔지만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의문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 밤은 늦게 왜 이 장밀환 씨가 그 위치를 찾아갔을까? 왜 거기서 발견됐을까?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 장소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실종 당일날 5월 달에 왜 장밀환 씨는 숙소를 나갔을까? 자, 장밀환 씨 남자친구는요, 이 연인 장밀환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이 주변길을 자주 산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혁진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존했던 장밀환 씨를 본 것은 그 남자친구지 않습니까? 네네. 남자친구의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저도 강아지 키우고 아주 가끔 산책 데리고 나갔는데요. 오밤중에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낮에 나가지. 늦어도 저녁 때쯤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밀환 씨가 집을 나선 시점이 언제였냐면 5월 12일 밤 10시 15분이었어요. 예. 그때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게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새벽 1시 30분이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CCTV가 다 삭제가 돼가지고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밀환 씨의 그 핸드폰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냐면 5월 16일 아침 9시까지는 이게 전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그 마지막 신호가 있었냐면 저 집 근처가 아니고 한림항 근처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장밀환 씨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월 16일 오전 중까지는 생존해 있었고 한림항에 그 핸드폰이 네. 살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들고 시신 곁에서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핸드폰 들고 본인이 거주하던 집 근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5월 13일, 14일 그다음 15일 아침까지 이틀 반 정도가 그 생존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와중에 실종 신고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경찰이 정말로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CCTV가 없어서 참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밤에 5월이었으니까 나름 괜찮았겠죠. 그 밤에 왜 이 장소로 나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 자, 그 인근의 주민과 형사과장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밤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요. 뭐 감시 카메라는 얼마나 있어요, 이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아는 사람들 다니니까. 이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산책로가 뭐 한 두 군데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거남 얘기가. 그 중에 한 곳이 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다.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경찰은 여기를 안 찾은 걸까요, 김 팀장님? 그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사실은 경찰에서 수색을 하긴 했습니다. 알다시피 실종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112 신고가 들어오면 사항실장이 장악을 해서 현지 출동을 시키는데 출동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우리가 그 피해자를 불리는 그 부경장이 그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색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인 것이 그 당시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은 것이고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중계탑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계탑이 멀기 때문에 서울은 촘촘히세 있는데. 서울은 그렇죠. 한 50m인데 지방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책로는 그 사망했던 그 장변환 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리감은 있다. 그리고 저 산책로 이 말은 사실은 장변환 씨가 말한 게 아닙니다. 사망했으니까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주변하고 요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전혀 모르는 곳이 간 곳이 아니고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리감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 저 장소는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는 저게 지금 현재로서는 범행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남자친구는요. 처음에 그 경찰이 의심했던 CCTV가 주로 있었던 한림항 거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요, 이렇게 바닷가까지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한 블럭 전이 이제 저희가 자주 가던 이제 고깃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하는 읍내예요. 읍내 중심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도 바닷가 배 있는 데까지는 잘 안 나왔죠. 더군다나 걸어서는. 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 야자숲이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야자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 평소에 가로등도 없고요. CCTV도 없고 이게 읍내 방향으로 외출을 했는데 예상 동선과는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평소에는 꺼리던 곳, 좀 위험하고 컴컴하니까 잘 안 가던 곳이었는데 왜 여기에서 시신이 발견됐는가? 이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 야자수 숲을 보고 어우 저기 무서워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저 야자수가 굉장히 빽빽하게 지금 심어져 네. 있고 그리고 사이사이가 저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낮에도 굉장히 아마 가기가 힘든 곳인데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커멓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친구,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번 피해자 장미란 씨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저기 난 무서워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왜 그러면 갔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 또 평소에 어떤 뭐 좀 우울감이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왜 본인이 제일 무서운 곳에 가서 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냥 평상복으로 그냥 집에서 있는 옷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저 밤에 왜 굳이 나가게 됐을까 등등. 더군다나 이제 이쪽 거리 자체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또 CCTV도 사실은 이제 117개가 정도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만 좀 더 확인한다 그러면 사실은 행로가 어디쯤인지는 충분히 이제 활용할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30일만 지나면 모든 CCTV가 다 이제 지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 아마 밝히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은배 팀장님. 근데 아무리 숲이라고 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긴 하나 뭐 농장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 숲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또 시신이 부패했다면 그 냄새도 났을 거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100일이 넘도록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04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체 같은 경우에 부패할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주변에 나는데 사실상 숲속에 깊이 있으면은 냄새가 멀리 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가서 사망한 장소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속으로 옮겨느냐는 것인데 예. 경찰에서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현장에 유류품 발견이 됐고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경찰 경장대행이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아마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만한 도구가 있더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국수원에서 부검을 한 뒤에 외상이 있다든지 탈핵에 의해서 살해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얘기 틀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부검을 하고 있으니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력에 의해서 3자가 개입해서 사망케 한 것인지는 좀 더 수사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거리가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걸어서 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조금만 빨리 경찰이 움직였더라면 시신도 혹시라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경찰이 어제 발표를 하면서 타살 흔적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어제 미리 얘기한 거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요, 사실은 장미란 씨는 경찰이 그 간접적으로 이러한 그 불행한 일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게 5월 13일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했던 그 남자친구가 5월 13일 아침에 딱 깨워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렸겠죠. 13일, 14일, 15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딱 이맘때쯤에 경찰에 신고를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경장이 받았단 말이에요. 직접 받은 거죠? 직접 받았어요. 왜 부경장이 받았냐면 야간 근무자가 왜냐하면 오후 6시 퇴근한 다음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경장이 뭘 했냐면은 그 남자친구한테 장 씨하고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닿았다는 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핸드폰이 켜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연락이 닿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또 거짓말했냐면 장미란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게 그게 그날 밤 9시 36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실종 선고 받은 게 6시 43분인데 이 부경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시스템에서 그냥 삭제해 버린 게 그게 그 9시 36분이니까 3시간도 안 예. 걸려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장미란 씨한테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만약에 뭐 불행한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명백한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은 스스로 그 불행한 선택을 했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설마 경찰이 이야기한 게 그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검 결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핸드폰은 꺼져 있지만 핸드폰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포렌식 하면 그 안에 CCTV 이제 다 6월 중순에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증거는 없지만 핸드폰이라도 제대로 포렌식 해가지고 정확한 사인이 나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이겠죠. 예, 그걸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타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경찰의 발표. 하지만 이 범죄 심리학자는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자면 뚜렷한 타살 정황 혹은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실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추정은 현장에 갔을 때의 현장의 성격과 모습이 있거든요. 누군가와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거리는 흔적 없고 시신의 상황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아직까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타살 흔적이 없다라는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신 건 타살 흔적이 없으니까 이건 경찰이 뭐 미리 알아서 수색을 잘했더라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일이다라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책임함이 없다라고 할까 봐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김치님.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 등을 봤을 때 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고요.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힘든 일은 없었다. 뭐 이거는 결국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보게 되면 현장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검시를 합니다. 예상으로 봤을 때 뭐 흉기가 찔린 자국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타살이 맞지만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시신이 워낙 부패가 심했는데 알 수가 없는 그걸 것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보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 유류품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금부치가 없어졌다든지 휴대폰이 없어지면은 범죄 가해자들이 그걸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 자세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치 자세라는 얘기는 본인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극단적 선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단정을 못 합니다. 하지만은 저런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게 국수원에서 부검을 해봤더니 다른 사항이 나왔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극단 선택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 길을 가다가 타인이 보고 어떤 범행을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나온 객관적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그 생각은 좀 적은 것 같고 일단은 그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인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국가사의 감정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학 씨. 네. 정말 경찰의 대응이 어이가 없는 게요. 이게 제주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주에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제대로 수사도 않고 덮었다는 의혹 아닙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답답했으면 제주에서 신고됐는데 지난달 19일, 7월 19일 날 서울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그 살았던 가족이 노원구에 사시나 봐요. 실종 신고를 냈더니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거 아닐까요? 왜 친척이 신고하러 왔어요? 발견 안 된 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뭐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뽑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치안과 안전, 생명 이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그 기관으로 믿을 거는 지금 사실 그 기관밖에 없는데 딸이 실종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어느 가족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러면 연락 안 되니까 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땐 저 대응도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물론 저간의 사정은 있겠죠.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뭐 부부싸움하고도 가출하고 그거 실종 신고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종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니까 저런 대응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따져서 이 체계에 대한 수정, 시정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혜 팀장님, 이게 혹시
제주에서 수사가 되니까 다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7월 19일은 이미 이 부경정이란 제주에 있는 경찰이 사건을 덮은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된 거로 나오니 들여다 보니까 이거 사건 끝났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부경장이 그걸 삭제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신고하러 왔으니 아마 그 담당 경찰관이 저런 말한 건 부적절한 것이죠. 그 가슴을 아파하면서 찾아본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식으로 뭐 변사자로 발견 안 된 게 다행이다 이런 말했다는 거는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유족의 가슴에 굉장히 대못을 박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노원은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제주로 이첩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런 말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마 좀 부적절한 건 맞고 어쨌든 지금 가출이나 실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건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99.9%는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몇 프로만 지금 말한 대로 변사자라든지 맞성이 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위에서 지휘체계 감독체를 좀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주에서 최근에 변사자가 4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많겠는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장미란 씨와만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이 대응을 한 게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었죠. 60대 남성. 이 아들도 경찰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주일 후에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사건이 커지니까 그 팀장이 직접 한 번 더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자, 정 변호사님, 저 아들이요. 저렇게 화가 난 이유는 처음에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냈을 때 아버지가 빚이 있고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족들은 큰일 났다.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아마 이 시기가 지난달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경장 사태가 이미 제주도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부경장이 덮었는지 여부는 모를 수 있다고 쳐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 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가족들끼리는요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텔레파시라고 할 수도 있고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디 그냥 머리나 식히러 여행이나 가겠다 이런 느낌하고 아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하고 그런데 부경장이 장미란 씨에 대한 것과 똑같이 그랬어요. 연락이 됐다. 그런데 내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거의 백골이 되어버린 그런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저렇게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경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잘하라고 그 세금으로 경찰들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딴 데 어디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탐정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비용 들여가지고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장미란 씨 사촌 여동생한테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발견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가 딱 다가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이전까지는 검찰하고 경찰이 있었어요. 검찰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건 경찰밖에 없는데 이런 경찰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딴 데 가라고 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곧 갖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질 때마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들게 됩니다.